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던 그 시기의 이야기인데요. 명태균 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죠. 자,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요, 명태균 씨는 여론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여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이 공개된 녹취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여론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라는 지시가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또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가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여론 조작의 실체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바뀌었어요. 만약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홍준표 대통령, 어쩌면 윤석열 대구시장이 맞다 이거죠. 수십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돈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촘촘하게 집중적으로 실시했을까? 그다음에 이 돈 처리가 사후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정말 공천으로 대신 받은 건지 그런 부분들이 규명돼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데이터를 그 후보에게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그 후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가져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여론을 조장하고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작정하고 비공개 미공표 여론조사를 언론에 보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미공표 여론조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하. 근데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라든지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 정치권에 종사하는 당협위원장이라든지 핵심 당원들, 또 정치권의 여러 관계자들, 참모들이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왜냐? 누가 후보가 되느냐,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공개 여론조사가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마치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다 정보가 공유돼서 네. 이걸 갖고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겠다. 아하. 누구를 밀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일반 국민들은 여론조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여론과 분위기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는 몰랐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조사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언론 또는 정치 브로커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브로커들이 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 그게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건 아닌 거죠? 당연히 불법이고 매우 정치 공작에 가깝습니다. 즉 알겠습니다. 여론과 동떨어진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